빰빰빠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부대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부사관 입시에서 영어를 맡아 진행하게 된 저는 김성우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시고서 내가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까 하시다가 투철한 애국심으로 이 부사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을 좀 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 영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장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 공군이나 해군 부사관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영어에서 내가 그래도 요건 어느 정도 해야지 될 텐데 내가 영어를 잘 못했었는데 큰일이네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자,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고 강좌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나면 그런 걱정들을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 강의는 처음에 1강이나 2강이나 3강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반, 토대가 없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공부에서 앞에 1, 2, 3강이 좀 쉽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내용이나 배워야 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특히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집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마시고 쭉 한번 쭉 따라와가지고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1강 우리가 문장의 기본 요소라고 해서 여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문장의 기본 요소, 문장이란 무엇입니까? 이 몇 가지의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요 놈이 과연 무엇인지 요거부터 일단 판단을 해가면서 지문을 조금 읽어나가기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것은 뭐냐면 바로 요 하나의 단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들을 우리가 일단 팔품사라는 이름으로써 8가지의 종류로 나눕니다.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 그 신라시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골품제도 그치. 그래서 인간들을 갖다가 어떤 뼈의 그 등급을 나누잖아. 너는 진골이다, 너는 육두품이다, 이렇게. 그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단어들에게 품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성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총 이제 8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명사. 명사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명사라고 하시면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 무형의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나 명칭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지. 한자로 그냥 이름, 명자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여기 보시면 제가 명사라고만 해놨는데 영어로는 noun이라고 그러죠. 교재에 보면 n만 대문자로 써놨어잉.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전에서 찾아볼 거 아니야, 그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도 찾아보고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이렇게 n이라고 해서 표시된 것들이 바로 명사를 나타내는 거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고 교재에는 써놓진 않았는데 얘들을 5가지로 이렇게 사실 또 부류를 해줘요. 이게 되게 옛날에는 좀 야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강의라. 좀 이게 야한 게 있는데 어쨌건 이 5가지를 갖다가 쭉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에 예문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써가면서 하면 돼. The book is on the desk.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book과 그 다음에 desk. 얘들이 그 명사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지. 근데 책상 이런 거 가장 일반적인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보통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Will you invite your family? 너의 가족들을 초대할 것이니 to your party. 너의 파티에 초대할 거니? 라고 할 때는 family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론 파티도 있지만 또
또 명사로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뜻하는 명사들을 또 우리가 집합명사 이렇게 불러주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은 Korea held the World Cup in 2002라고 해서 2002년에 한국은 월드컵을 개최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코리아, 한국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것에 대해서 뜻하는 명사를 우리는 고유명사,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I need a glass of water. 여기는 water, 물론 glass도 명사긴 해. 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이제 water를 얘기할 거예요. water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 공기, 뭐 이러한 류의 것들을 우리가 물질 명사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My love, 내 사랑이 grew, 성장했다. With the years, 수년간 내 사랑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love 같은 부분을 눈에 보이니 사랑이? 평화, 뭐 freedom, 자유, peace 이런 거 안 보이죠. 얘네들은 또 추상명사 이렇게 불러주죠. 그래서 일단 명사 파트에서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명사라는 건 이름을 나타낸다. 요 정도만 아시고, 명사엔 5종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명사가 되죠. 대명사.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얘기해. 이 명사가 반복되는 걸 영어에선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 주는 걸 우리가 대신한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얘기를 또 해주죠. 자, PRON을 대문자로 써놓은 이유는, 얘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전을 찾으시면은 이렇게 PRON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I라든지 it과 같은 것이 대명사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나는 don't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she, him과 같은 것이 대명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She loves him,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is always very nice to him, 그에게 항상 친절하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대명사로 또 묶어볼 수 있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동사에 되죠. 동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줘요.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 그럼 저 예문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겠어? I am the oldest child in my family. 가족에서 가장 나이가 든 자녀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비동사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지. 그 다음에 the young lady plays the piano 했을 때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냥 그것만 알아주세요.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해준다. 이 동작, 상태를 서술하는 말. 이렇게 두 개로 잡아주시면 돼요. 빼먹을 뻔했네.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자, 다음 네 번째 녀석은 누구냐라고 하면 형용사죠. 형용사는 용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말로써 일반적으로는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어때? My house was built around the tall building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랬을 때요, tall building 있지? 이 tall이 buildings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adjective라고 해주고요.
자, 밑에는 뭐같니? Spring days, 봄날. 여기서 봄을 수식해주는 beautifully 형용사로 쓰이고 있을 거고요. 그치? 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형용사를 찾아봐. Little brother, 내 어린 동생이. 자, 그럼 얘들은 공통적으로 또 어떠니? 우리말에서 니은이나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포함이 되어지죠. 가령 보시면 큰 빌딩, 높은 빌딩, 예쁜 봄날, 그치? 그리고 어린 남자 형제.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로 우리가 해석할 때 끝나는 녀석들을 형용사로 보통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서 또 다섯 번째 녀석은 뭐가 있는지 보면 다섯 번째는 부사가 있죠. 부사를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가적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이게 결국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로 adverb라고 해주죠. 사전에서 ad라고 나와 있는 게 부사에 속하는 거야. 그럼 볼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 quickly가 되겠지. quickly. The dog, 개가 움직입니다. 그의 꼬리를 재빨리. 재빨리 움직이다. 여기는 동사니까, 그치? 그 뒤에 오게 되는 동사를 수식하는 요 녀석은 부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볼까요? I don't want to leave early. 일찍 떠나기 싫어. 떠나다라는 말. 떠나다. 행동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동사니까 얘를 수식해주는 요 early는 부사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도 That old man looks very hungr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looks가 동사고 hungry가 형용사거든? 형용사를 수식하는 very가 부사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니? 이 각각의 단어들을 한번 보는데 문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나를 같이 살피면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전치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지. 자, 전치사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오신 거를 보시면은 명사 앞에 위치하여 구나 절을 이끄는 낱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점은 뭐냐? 전치사는 자신의 뒤에 명사를 이끌어요. 명사를 이끌고 이걸 통하여 구를 만들어준다. 이게 요점이에요. 아직 구가 뭔지 모르지? 그거 다 볼 거야. 그럼 여기 봅시다. Two students in my English class. 자, 여기서는 in이라는 것이 전치사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fell in love 했을 때 in love 나왔죠? 요 in도 또한 뒤에 love라는 명사를 끌고 오는 전치사 역할을 해주죠. 두 번째도 볼까? It's time for victory. 이제 승리할 시간이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for도 victory라는 명사를 이끌어주는 전치사에 해당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보면 of years of hard work 전부 다 of가 전치사로 쓰이고 있죠. 근데 잘 이름을 한번 봐봐. 요거 빼먹을 뻔했네. 얘는 preposition 이라고 해줍니다. 전치사라는 말을 보면 이 전자가요 앞전자야. 그리고 치자는 우리가 위치하다 할 때 치자야. 즉 어딘가의 앞에 위치하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무엇의 앞에 위치하는 거야? 명사의 앞에. 자, 보시면은 팔품사 지금 아직 몇 개 남았는데 팔품사는 사실 이 명사가 대빵이 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대왕이야. 명사가 대빵.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고귀해서 귀찮아. 나처럼 귀찮아. 그러면 자신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만드는 거고 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나오는 거고 명사가 너무 위대하니까 이 녀석을 수식해줄 형용사도 필요한 것이며
이 명사의 동작을 수식하는 부사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명사 앞에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위치하는 건데 팔품사의 중심은 뭐다? 명사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무조건 명사를 이끌고 온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으로도 넘어가서 봅시다. 자, 우리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보시면 낱말과 낱말,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속사는 그냥 이렇게 낱말, 구, 절 등을 연결시켜주는 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conj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onj까지 해서 보통 사전에 나와져 있어.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쓰여 있는 사전을 보면 그냥 접이라고만 써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nd라든지 아니면 but이라든지 아니면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because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접속사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 감탄사. 감탄사는 굳이 뭔지 얘기 안 해도 알지. 지금 저기 가서 보게 되면은 오 라든지 와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에 속하잖아. 그래서 띄우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와우, 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interjection 이라고 영어에서는 묘사를 해주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더라도 기쁨, 슬픔, 감탄 등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낱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 단어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지. 단어에 8가지 종류가 있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요 말 자체는 죽었다 깨도 알고서 일단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말들을 가지고 놀아보기 시작을 하자. 자, 영어는 품사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가 어쩔 땐 명사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어쩔 땐 동사의 성격을 띠기도 해. 그거에 대한 예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우리 love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랑은 이런 명사로 쓰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 그 밑에서는 I love you,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동사로 쓰이지. 여학생들이 보고 있었다면 기분이 좋을 텐데 남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사랑했을 때 오해하지 마. 네, 선생님은 남학생을 사랑하진 않아요. 물론 성적 소수권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자, 웃자고 한 말이야. 그래서 명사,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 볼까? father. love는 좀 쉽잖아. 명사, 동사 되는 거. father 뭐라고 알고 있니? 아버지, 그치? 얘가 명사인가? 얘도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요 예문을 보면 my father, 여기서는 나의 아버지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셨다라고 해서 명사로 쓰고 있지. 근데 이 밑에 건 어때? He fathered two children, 두 자녀를 하고 동사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로서 두 자녀의 아버지이다. 뭐 두 자녀를 아버지로 길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알고 있는 단어 자체가 지금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고 품사가 막 바뀌고 있어. 그 이유가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요.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위치 언어. 지금 말하는 것들이 되게 생소하지. 너희 어릴 때 팔품사는 들어봤었는데 갑자기 뭐 위치 언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을 보시면 I eat breakfast는 되는데 breakfast eat I는 안 돼. 우리말하고 비교를 해볼까? 자, 우리말은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상대가 알아듣지. 밥을 먹는다 나는 이래도 알아들어. 먹는다 나는 밥을 이래도 알아듣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말에는 이처럼 어미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서 얘가 주어인지 얘가 목적어인지를 알려줘요. 하지만 영어는 어미가 없어. 단어만 띡띡띡 배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이런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얘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어를 위치 언어라고 하고, 이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아침 식사가 나를 먹는다. 이런 말이 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지. 그래서 영어는 이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지기도 하고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이제 형식으로, 다음 강에 가서 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좀 더 구체화가 되어지죠. 다음은 이제 명사의 수. 명사가 하나면 단수, 두 개면 복수, 두 개 이상이면 복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뒤에 s를 붙여주는 경우들과 단어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셔서 좀 확인을 해주기 바라고, 다음 동사의 수라고 해서 비동사를 가져다 놨는데, 일단 요거는 교재를 좀 참고해줘. 근데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를 꼭 외워두세요. 뭐 my name is, 뭐 I am 이러면서 흔히 많이 쓴 비동사인데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 독해를 하실 때는 비동사의 뜻을 모르시면은 의미가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비동사의 뜻을 쭉 외워주기 바라고, 여기선 그치? 학생이다, 교실에 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 해가지고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게 보이지. 그렇지? 여기 동사의 수라 그래서 지금 PPT에는 놓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비동사의 변화형이 나와져 있을 거야.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그렇지? 그 표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럼 이제 구성 성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팔품사 우리가 외웠지? 8가지, 그치? 그럼 얘들이 이제 문장 내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냐가 정해져. 그 역할을 우리는 이제 구성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는 이제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형식을 배울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위치를 해. 얘는 이제 subject라고 영어로 얘기해주고 우리가 보통 s라고 표현해주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다.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요거를 알아주시고요. 동사는 뭐라 그랬니?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고 그랬지? 얘는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verb라고 얘기해 줍니다. 동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일단 동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object라고 영어로 얘기해 주고 우리가 흔히 o라고 써주죠. 선생님하고 배우는 이 약어들은 앞으로 내 수업에서도 쓰지만 여러분이 임관하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 또 영어를 공부하거나 강의를 들어야 될 때 다 나오는 약어들이니까 이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약어들도 다 익히면서 가세요. 타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나왔죠. 타동사는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동사의 목적어를 우리가 이제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기 참고해놓고 써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써놓으세요. 교재엔 없는데 영어에서 목적어는 2개가 있거든. 타동사 다음에 오는 게 있고, 야 전치사 다음에 뭐 온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고 얘기했지. 그냥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어의 개념 옆에 같이 좀 써놔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것들을 보시게 되면 보어하고 수식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우리가 보어는 complement의 약어인 C를 써주고 수식어는 modifier의 약어인 M을 써주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문장을 나중에 보면서 이해해야 돼.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추가적 서술을 통해 보충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야.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I'm happy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기쁜 상태라는 걸 보충해 주는 거죠. 나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어라고 얘기해. 그 다음 수식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말인데 그 앞에서 하나를 빼먹었네. 요 목적어 옆에다 그거 써놔이. 목적어 옆에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썼지. 그거 말고 왜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랑 대명사다. 요거를 좀 적어놔이. 예. 자, 그 다음에 보어에 가서도 쓰시면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 써놓으세요. 부사는 안 된다. 왜? 이게 시험 문제거든. 오늘 배운 모든 지금 내용들이 완전 기초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부사 안 된다. 이건 시험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을 풀면서 같이 보거나 뭐 예상 문제를 풀면서 볼 텐데 보어의 자리에 형용사와 부사를 두고 부사가 안 된다를 고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우리 부사관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수능, 뭐 공무원, 경찰 공무원, 토익 다 나오는 내용이야. 정말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수식어에 들어가는 거. 수식어에 들어가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야, 혹시 기억나요? 아까 얘기한 거. 형용사는 뭘 수식한다? 명사. 부사가 수식하는 거 네 가지 얘기해봐. 그치.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렇게 네 가지를 수식한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어 구절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옆에 정리를 좀 해보자. 팔품사하고 구성 성분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팔품사의 종류를 쭉 다시 한번 나열해보면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뭐 있었니? 얘기해봐.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접속사, 마지막은 G 감탄사. 그 다음에 구성 성분으로 가져가면 뭐가 있었지? 방금 봤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수식어까지 있었죠. 이 같이 관계를 묶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왜? 대명사는 어차피 명사의 부하일 뿐이잖아. 명사를 대신해주는. 얘들은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동사만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있었지? 그치. 형용사는 보어랑 수식어가 될 수 있고, 부사는요 무조건 수식어만 되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같은 경우는 뭐 독립어다 이런 식으로 따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얘들을 같이 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얘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서 구를 이루어서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고, 접속사도 절을 만들어서 어떠한 뭐 명사절이 되느냐 형용사절이 되느냐 부사절이 되느냐 오히려 그게 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얘들을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자, 이 표를 꼭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책에 없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외우세요. 자, 적으셨죠? 필요한 시간은 너희가 이거 스탑하고 적으면 되잖아. 그치? 난 계속 가요. 자, 단어 구절 이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단어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에 요거 하나짜리가 단어야. 구는 의미 단위는 하나인데 얘가 두세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걸 말해요. 절도 마찬가지로 얘가 두세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걸 얘기하고,
그랬을 때 선생님 구랑 절이랑 다른 걸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는데 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안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알려줄게.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구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구라고 하고요. 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되 그 안에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요걸 절이라고 해요. 그럼 문장에서 지금 파악해 보면 이렇게 가로쳐 놨지. of라는 전치사, 그리고 being late 이거 동명사구라고 하거든. 어쨌건 동명사 하나, 둘, 셋, 세 개가 모여서 afraid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지. 밑에도 봐. that he may be late라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가 모여서 같이 afraid를 수식하거든.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절, 얘는 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앞으로 이제 구, 절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문장들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라고 되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래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 내용은 시험에 물어보거나 하는 건 아닌데 기본 요소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 단문은 주어 동사 1개씩 있는 거, 중문은 주어 동사 2, 복문도 주어 동사 2이야. 근데 등위 접속사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이게 같은, 뭐 비등비등하다 이런 뜻 쓰지. 그 다음에 위는 우리가 순위 뭐 이런 말 쓰죠. 위계질서. 그래서 이 둘 간에 뭐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 주는 게 등위 접속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문장을 또 중문이라고 얘기하죠. 복문은 뭐냐면 종속 접속사라고 그래서, 종속은 뭐니? 어디에 속해버리는 거잖아. 문장은 크게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지는 경우, 그때 이거를 우리가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앞으로 문장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기본 요소들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 볼 거야. 자, 그러면 1강 일단 이렇게 좀 봤어. 너희들이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잘 확인해 봐. 그리고 2강, 3강까지도 듣고 4강 때는 그 4강? 네 번째 강의 때는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가질 거야. 그래서 3강의 하고 연습 문제 풀고 3강의 하고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갈 테니까 한번 끝까지 힘차게 따라가 보자. 자, 그러면 오늘 수고했고 다음 강에서 또 보도록 하자.